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미국 나스닥이 오라클 AI 투자 철회 이슈로 1.8% 급락하자 코스피도 4천선 아래로 밀리며 약세 출발했습니다. 다만 마이크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낙폭을 일부 완충한 가운데 시장은 밤에 예정된 미국 CPI 발표를 앞두고 변동성 확대에 대비하는 흐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는 오라클의 데이터 센터 투자 차질 소식에 AI 투자 신뢰가 흔들리며 3대 지수 동반 하락했습니다. 오라클 부채 확대와 AI 투자 부담이 부각되자 반도체, 빅테크 전반으로 매도세가 확산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증권은 LG에너지솔루션이 포드와의 대규모 배터리 공급 계약 해지로 2027년 이후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유럽 공장 가동률 정상화가 지연될 것으로 보고 목표 주가를 55만 원에서 48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나스닥 급락으로 비트코인이 1억 2,800만 원대로 밀리며 주요 가상자산이 동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 차질과 함께 시장 공포 지수가 극단적 공포 수준까지 떨어지며 위험 자산 전반에 투자 심리가 위축된 모습입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 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급등포착 하이라이트 진행의 오민재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 급등 섹터 그리고 핵심 종목들 정확하게 포착해드리겠습니다. 오전 10시 시장의 흐름을 한눈에 정리해드리는 급등포착 하이라이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국내 증시 상황부터 체크해보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하락 출발했습니다. 이 간밤 뉴욕 증시에서 오라클의 데이터 센터 이 투자 우려로 AI 버블론이 다시 한번 이야기가 됐는데요. 그러면서 대형 기술주들이 줄줄이 하락하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0.91% 하락하면서 4,019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우위 보여지는데요. 개인이 625억 원 그리고 외국인이 100억 원대 물량 덜어내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이 615억 원 사들이면서 지수 방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코스닥도 현재 하락 중입니다. 코스닥은 0.81% 하락하면서 903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의 매도 물량 나오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196억 원 현재 팔자세 보여줍니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158억 원 그리고 125억 원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마이크론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SK하이닉스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0.8%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국내 2차 전지 대장주인 LG에너지솔루션 이 포드와의 대규모 공급 해지 계약을 발표를 하면서 6% 가까이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혼조세 보여지는데요. 이 LG엔솔이 하락하면서 코스닥 2차 전지 에코프로 형제들도 4%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매일매일 달라지는 시장입니다. 이러한 시장에서 내 종목에 대한 대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도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 도와주실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로라 투자자문의 백종국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또 AI 버블 우려가 다시 한번 시장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코스피, 코스닥 장 초반보다는 조금 낙폭을 만회한 모습인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제가 방송 나올 때마다 미국 시장에서 AI 버블론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AI 버블론과 관련해서 과거 IT 버블과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적을 상승하는, 실적을 동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AI 버블론과 관련해서는 우려가 조금 심하게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오늘 미국 시장 끝나고 나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상보다 상당히 높은 그리고 좋은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향후 실적에 대한 전망치도 상당히 좋은 만큼 AI와 관련해서는 저는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물론 특정 종목 같은 경우에 현재 밸류에이션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가격을 가져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지만 그러한 종목들 역시 실적 상승은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나오는 AI 버블론 우려가 좀 심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하락 구간은 저는 기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현재 시장에 상승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유동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중요한 지표들이 발표가 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동성의 힘을 믿고 저는 과감하게 매수 전략을 취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변동성 구간이 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도 CPI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 구간 나올 수는 있지만 저는 하락에 대한 변동성 구간에서는 적극적인 매수 전략을 취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매수 전략을 취해야 할 때 어떠한 전략과 종목을 가져가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확실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한번 제시해 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좋은 수익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미국 시장은 지속적으로 하락 자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계속해서 하락이 나오고 있는 가장 큰 이유를 한번 살펴보자면 AI 버블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정 종목에 대한 이슈들이 발표가 되면서 하락 자리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데 저는 이러한 이슈 이번 주가 마무리되고 추가적으로 상승 시도는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지지선 라인 하단 자리까지 나온 만큼 상승 추세 속에서 확실한 저점 자리 만들어내고 있다. 저는 이제부터는 반등 자리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AI 버블론을 걷어내고 본다면 중요한 지표들, 소매 판매라든지 고용과 관련된 부분,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높이는 지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밤에 나올 물가 지표만 잘 나오게 된다면 충분히 금리 인하에 그리고 유동성의 힘에 대한 부분 계속해서 기대해 볼 만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술적으로 저점 라인이 오늘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만약에 국내 시장에 대한 추가적인 하락 자리가 나오게 된다면 적극적인 매수 전략을 취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국내 시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금액 자체를 보면 이번 주만 한번 보자면 외국인들의 매도 금액이 조금은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제 시장 오후 막판에 들어왔던 외국인들의 선물을 한번 봤을 때 저는 오늘은 상승 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슈, 환율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1,480원을 넘어서 환율 이제는 위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사실 최근에 투자 금액이 크게 늘어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환율과 관련해서 국내 시장 그리고 한국 경제에 위기가 찾아왔다라고 한다면 CDS 프리미엄이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CDS 프리미엄이 급등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환율은 개별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상승이 나왔을 뿐이지 경기 자체에 대한 위험 요소는 아닙니다. 물론 환율에 대한 영향으로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과도하게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집중되어 있었던 만큼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CPI 발표 이후에 다시 한번 유동성의 힘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지수 상승 시도는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도 확실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섹터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개별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로 대응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제시를 해드렸고 리뷰를 통해서도 매수 전략을 계속해서 한번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드렸던 미래에셋 벤처 투자 같은 경우에 시장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상승 자리를 만들어내고 있죠. 이러한 상승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가지고 있던 개별적인 상승 모멘텀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오늘 방송을 통해서도 이러한 시장과 상관없이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시장에 대한 영향이 과도하게 나오면서 매수 자리가 나온 종목들 제가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한번 매수 전략 한번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시장 이번 주 상당히 어려운 모습이긴 합니다만 확실하게 좋은 기회가 저는 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의 진입 시장, 오늘의 시장 속에서 저가 매수가 유효한 종목들 한번 제시해 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좋은 수익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시장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오늘 방송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오늘 시장의 이슈 그리고 섹터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먼저 실시간 섹터 상황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재료가 확실한 섹터 쪽으로 확실히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제 이어서 탈모 그리고 저출산 관련주들의 쏠림 보여집니다. 이 탈모 치료 관련주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 치료제에 대한 이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를 지시를 하면서 탈모 관련주들 상승세 보여줍니다. 이노진 그리고 메타랩스가 10%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또 저출산 관련주들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정부가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을 대폭 확대를 하면서 이 저출산 고령화 대응책을 본격 추진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고요. 그러면서 저출산 관련주로 에르코스 그리고 꿈비 오늘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LG엔솔은 이 계약 해지로 오늘 2차 전지들은 약세 보여집니다. 오늘 상장한 희귀 난치병 유전자 치료제를 이 연구하는 알지노맥스는 300% 급등을 하면서 공모가 대비 4배 오른 모습입니다. 이러한 시장에서 네 종목에 대한 대비 이슈를 통해서 공부를 해봐야 될 텐데요. 오늘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이슈 그리고 종목들 집중하고 계신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정말 미리미리 공부해야 이런 약세장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오늘 어떤 이슈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이번 주 시장 많이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저는 오히려 이러한 어려운 시장 분위기가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하락 자리가 나오고 있고 AI 버블론과 관련해서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시점 저는 기회라고 보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시장 종료 이후에 마이크론 실적이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은 실적에 대한 의심은 저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최근의 하락 구간 당연히 좋은 매수 기회가 왔죠. 그래서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 매수 전략 한번 오늘 제시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엔터와 관련해서도 한알령 해제와 관련된 좋은 이슈가 있습니다. 실제로 1월에 중국에서 K-팝 콘서트가 열리게 된다면 엔터주들에 대한 상승 모멘텀이 굉장히 큰 것이 나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슈에 미리미리 대응하는 차원에서 엔터주들 매수 전략 한번 오늘 제시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원전주들도 계속해서 한번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버블론은 있지만 AI는 가야 되는 방향성은 맞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당장의 전력 수급을 채워줄 수 있는 원전과 관련된 섹터 단기 상승 이후에 눌리는 구간이 나왔는데 지금 시점에서 어떠한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반도체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론 실적을 통해서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은 실적에 대한 부분 확실하게 좀 가져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국내 반도체 당연히 호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업, 제조업 4대 지표 54년 만에 역대 최대치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당연히 54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이끌고 있는 건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내년 경제 성장률을 1.7%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경제 성장률만 보자면 굉장히 높은 수치다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어렵죠. 하지만 올해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영역대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 그 중심에 반도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와 관련된 업황은 내년에도 기대가 되고 자연스럽게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의 실적 상승 나올 수밖에 없고 실적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주가에 대한 상승도 지금 영역에서는 당연히 더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특히나 이번 주에 조정이 나왔었던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은 저는 적극적으로 매수 전략을 취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표적으로 SK 하이닉스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11월 11일 목요일 생방송을 통해서도 당연히 매수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제시해드리고 나서 단기 상승이 빠르게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단기 슈팅 구간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수익을 확보하는 구간도 있었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아마 약간의 손실 구간을 가져가신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매도 전략이 아닌 말씀드린 대로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적 상승을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고 최근에 눌리는 구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11월 구간부터 하락 자리가 좀 나오고 있는데 하락에 대한 이유는 좀 간단하게 AI 버블론에 대한
우려입니다. 하지만 그 우려는 저는 과하게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고 SK 하이닉스도 지금의 자리에서는 저는 저평가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 성장은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 있는 상황, 그리고 지금의 밸류에이션 고가 라인에서 눌린 구간은 오히려 기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자리에서 매수 전략으로 취해 보신다면 추가적으로 확실하게 좋은 수익을 안정적으로 좀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눌리는 구간에서 적극적으로 매수 전략 취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홀딩 전략을 취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엔비디아의 HBM4 대량으로 양산 공급 중이다라는 기사가 좀 있는데 관련해서 실적 상승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감을 갖고 매수 전략을 취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현재 가격으로도 매수 관점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반도체 장비 쪽에서 테스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테스 같은 경우에 하이라이트 종목으로 제가 제시를 해드렸죠. 제가 제시해드리고 나서 상승 구간이 나오면서 80%가 넘는 수익 구간을 보여줬지만 최근에 눌리는 구간이 나왔고 지금의 자리에서는 저가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지난주에도 생방송을 통해서 매수 전략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테스 같은 경우에 지금의 반등 자리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스 같은 경우에 사실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은 워낙에 성장성이 빠르기 때문에 배당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규로 투자해야 되는 자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테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현금 배당을 좀 결정을 했는데요. 확실하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과감한 선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회사는 지금의 성장 부분에서 자신감이 있다는 것을 배당을 통해서 확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유하고 계신다면 당연히 배당금을 통한 추가적인 수익까지도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121선 라인에서 지지선 테스트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 회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의 영역대에서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상반기에 제가 하이라이트 종목으로 80%가 넘는 좋은 상승을 보여줬는데 지금 자리에서도 그만큼의 상승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고점을 넘어서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테스도 지금 자리에서는 강력하게 매수 진입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와 관련된 업황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장비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해서 좋은 상승이 기대가 되고 있는 만큼 현재 가격으로 매수 전략 한번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는 이오테크닉스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반도체 레이저 장비 쪽에서 상당히 좋은 기술력을 가져가고 있고 반도체 장비 쪽에서 밸류에이션이 조금 비싸긴 합니다만 성장성이 가장 빠른 종목 중에 하나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매수 전략을 좀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하이라이트 종목으로 제시해드리고 50%가 넘는 상승 구간이 단기간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눌리는 구간은 저는 기회다라고 보고 있고요. 상승 추세가 깨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실적 상승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내년의 실적도 당연히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승 추세 속에서 과한 매도 구간, 하락 구간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지금 구간은 매수 전략으로 취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에서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레이저 장비, 당연히 삼성이 투자를 통해서 공장을 늘려나간다라고 한다면 직접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이오테크닉스 당연히 실적 상승과 함께 주가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의 하락폭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11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하락 구간에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오히려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으로도 적극적인 매수 전략을 통해서 큰 수익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11월을 넘어서 내년까지도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은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꼭 넣어야 되는 섹터, 종목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3개의 종목 매수 전략으로 한번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반도체와 관련해서 관심 있다라는 분들 지금 하단 참고하셔서 오픈 채팅방 입장해 주시면 관련되어 있는 부분 추가적인 업데이트를 통해서 확실하게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구간 제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격도 유효한 만큼 매수 전략 한번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으로 저와 함께 좋은 수익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섹터로는 반도체 관련주들 살펴봤습니다. 이 반도체 관련해서 내년도 기대감이 크고요. 또 실적이나 주가도 기대가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로는 SK 하이닉스, 테스, 그리고 이오테크닉스까지 살펴봤습니다. 더욱더 자세한 정보는 하단 자막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이슈 섹터로 넘어가 볼 텐데요. 두 번째 이슈 섹터는 바로 엔터주입니다. 이 엔터주 관련해서 이 정부가 내년도에 이 중국 베이징에서 K-팝 콘서트를 열겠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고요. 또 이런 한한령 해제 기대감 플러스 이 BTS 방탄소년단의 컴백 소식도 들려오면서 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라고 들려왔습니다. 관련해서 전문가님과 어떤 이슈 주목해 보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엔터주들 이제 내년도가 좀 기대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떤 이슈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네, 최근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지수 하락 구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한 하락 구간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은 당연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의 하락 구간은 일시적인 눌리는 구간이고 유동성의 힘에 지수 상승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특히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최근에 생겨나고 있는 종목들이라고 한다면 매수 전략을 좀 가져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방송을 통해서 특히나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제가 엔터주들 좀 많이 언급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확실한 모멘텀이 생겨나고 있는데 자,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내년에 중국의 K-팝 콘서트가 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지금이 엔터주를 담을 때라는 기사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제자 기사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상승에 대한 모멘텀, 저가 라인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생겨나고 있는 게 엔터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분기 실적 시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엔터주들 상당히 좋은 실적, 사상 최대치의 실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하락이 크게 나왔습니다. 시장이 기대하고 있었던 실적의 눈높이가 상당히 높았을 뿐 사실 숫자 자체만, 실적 자체만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게 엔터주였습니다. 하지만 기대치가 높았었던 만큼 하락 부분이 크게 나오면서 오히려 저평가주로 변경이 된 게 엔터주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K-팝 콘서트라든지 BTS에 대한 컴백에 대한 부분 기대감이 들어오게 된다면 엔터주들은 이제 바닥권에서 상승 시작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는 SM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SM 같은 경우에 11월 7일 이 시장 이슈에 맞춰서 제가 미리미리 매수 전략으로 하이라이트 종목으로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에 또 불구하고 주가 하락이 나오고 있는 지금 구간은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4분기가 엔터주들은 실적 성장이 가장 크게 나오는 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의 기대감, 저평가, 그리고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최근에 생기고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매수 전략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SM 같은 경우는 제가 하이라이트 종목으로 제시해드리고 12%, 13%가 넘는 상승 구간이긴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차트 흐름을 보더라도 긴 하락 구간에서 지금 상승이 시작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죠. 그리고 엔터주들의 가장 큰 이슈인 한한령 해제와 관련해서 만약에 실제로 1월에 중국에서 콘서트가 열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구간은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홀딩 전략을 좀 취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방송 처음 보신 분들 지금의 자리도 여전히 싼 구간 매수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M과 관련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있고 좋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만큼 제가 하이라이트 종목으로 제시해드리고 조금은 상승한 구간이긴 합니다만 지금 자리에서도 매수 전략을 통해서 한번 수익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직접적으로 BTS와 관련된 컴백, 하이브와 관련된 이슈도 분명히 있죠. 자, 어제자 기사인데요. 하이브 컴백일 발표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BTS 멤버들이 직접 컴백에 대한 시점을 하이브가 좀 밝혀줬으면 좋겠다라고 생방송을 통해서 밝혔는데요. 만약에 실제로 BTS와 관련된 컴백 일정이
정해지게 된다면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당연히 높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엔 다른 엔터주들과 비교했을 때 3분기 실적은 조금 아쉽게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BTS 컴백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생각을 해봤을 때 엔터주들에서 가장 주목을 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하이브가 공연 시장을 점령을 하면서 매출만 7천억 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총은 워낙에 싼 가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봤을 때 지금은 매수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브도 마찬가지로 좋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지만 상승 자리를 아직까지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죠. 상승 추세 속에서 하락 자리, 실적 발표 이후에 하락이 눌린 자리 이후에 횡보 자리 나오고 있는데 3분기에 보여줬던 이 상승 자리 지금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슈팅 구간이 나오기 바로 직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월 시장을 기대를 해보면서 지금 자리부터 매수 전략을 한번 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JYP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JYP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한알령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JYP 한알령 해제의 발판이 되나 중국의 개최 K-팝 콘서트의 스케줄 문의를 받았다. 물론 아직까지 공연과 관련된 일정이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스케줄과 관련해서 문의를 받은 만큼 관련되어 있는 이슈 직접적으로 한알령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특히나 스트레이트 키즈라는 그룹이 상당히 좋은 성과를 보여주면서 JYP도 지금의 가격대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모멘텀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눌리는 이 주가 수준 저는 상당히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자리에서 매수해 보신다면 당연히 단기 슈팅도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엔터주와 관련해서 최근에 제가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 시장 이슈에 맞춰서 미리미리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한알령 해제와 관련해서 1월 달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미리미리 한번 매수해 보신다면 특히나 지금의 가격대는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매수 전략으로 가져가 보신다면 확실하게 좋은 수익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이라이트 종목으로 제시해드렸던 종목들도 있고 아닌 종목들도 있지만 3개의 종목 현재 가격으로 매수 전략 한번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하단 참고하셔서 오픈 채팅방 입장해 주시면 엔터주와 관련된 부분 추가적인 업데이트를 통해서 제가 확실하게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전략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터주와 관련해서 지금의 저평가에 되어 있는 부분 상승에 대한 모멘텀 확실하기 때문에 매수 전략 한번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좋은 수익도 한번 저와 함께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이슈 섹터로는 엔터주들 살펴봤습니다. 엔터주 내년도에 기대가 큰 만큼 미리미리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SM 그리고 하이브, JYP까지 매수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이슈 섹터로 넘어가 볼 텐데요. 세 번째 이슈 섹터는 바로 원전주입니다. 이 원전주 AI 버블론 이야기 나오면서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조금 잠잠해진 모습인데 저희는 어떤 이슈 살펴보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원전 관련주들 요즘 좀 조용하고 소폭 눌린 느낌도 있는데 저희 미리 전략 세워봐야 될 텐데 어떤 이슈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네, 최근에 눌리는 구간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 원전주. 사실 제가 미리 매수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렸고 단기 슈팅 구간은 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눌리는 구간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원전과 관련해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없어졌느냐? 아닙니다. 최근에 이슈 한번 살펴보면 어제자 기사에 체코 원전 10조를 넘긴다. 단가 오르고 추가 수주가 가시권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원전과 관련해서 좋은 모멘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종목으로 밸류에이션이 조금 비싼 가격도 있는 종목도 사실입니다만 저평가되어 있는 원전주들도 상당히 많고 개별적인 종목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에 눌리는 구간은 저는 오히려 기회가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도 지금은 눌리는 구간에서 더 사들일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는 보고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 역시 지금의 자리는 다시 한번 매수 전략을 취해야 되는 자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두산에너빌리티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이번 달 초였죠. 12월 4일 날 제가 매수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상승 추세 속에서 눌리는 구간, 11월 구간에서 굉장히 큰 하락 구간이 꾸준하게 하락 구간이 좀 나왔는데 이제는 지지선 라인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 생방송을 통해서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제가 제시해드리고 나서 빠르게 상승 자리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여전히 매수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될 것 같습니다. 단기 상승 구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물론 크지는 않았습니다만 저는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 자리, 10월 달에 있었던 큰 상승 자리가 지금부터 시작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빅테크와 가스터빈의 세계에 대한 공급 계약이 다시 한번 체결이 되었고 수주권이 이렇게 쌓여갔다라고 한다면 실적 상승과 함께 주가에 대한 당연히 상승도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구간도 저는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와 관련해서는 지금의 현재 가격으로도 매수가 유효하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일단 고가 라인, 최고가 라인을 목표가를 두고 홀딩 전략을 한번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전과 관련해서 좋은 이슈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움직이지 못했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원전과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이 좀 크게 나오다 보니 시가총액을 차지하는 지수에서 시가총액을 차지하는 비중이 좀 큽니다. 지수가 눌리는 구간에서 자연스럽게 눌리는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제가 체크해 드렸듯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구간은 매수 전략을 취해야 되는 게 맞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을 가져가시면 좋은 수익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규 관점으로 지금 현재 가격 매수 유효한 만큼 한번 매수해 보시고 좋은 수익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한전 KPS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전 KPS는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해외 시장에 대한 개척을 함께 이뤄가고 있는 MOU를 체결을 했고 관련해서 좋은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전 KPS 같은 경우에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상당히 큽니다. 자, 3분기에 5년 만에 최대 실적을 보여줬고 4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도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상반기의 실적은 조금 아쉬웠죠. 하지만 이제부터 실적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M&A 효과와 함께 주가 상승이 크게 나올 수 있는 시작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한전 KPS도 매수 관점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전기술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전기술도 한전 KPS와 마찬가지로 지금의 자리는 저평가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체코와 원전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원전과 관련된 모멘텀도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실적과 원전에 대한 모멘텀을 모두 다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한전기술도 매수 관점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 제가 12월 3일 날 제시해 드리고 나서 단기 슈팅 구간을 통해서 좋은 수익을 만들어냈죠. 하지만 눌리는 구간이 다시 한번 나왔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매수 자리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전과 관련해서 최근에 눌리는 구간은 지수에 대한 영향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에 대한 모멘텀 훼손 전혀 없었고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전과 관련된 세 개 종목 당연히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현재 가격으로도 유효합니다. 자, 하단 참고하셔서 원전과 관련해서 나는 관심이 많다라는 분들 오픈 채팅방 들어와 계시면 관련돼 있는 이슈, 모멘텀 제가 체크해 드리면서 수익 한번 만들어 드리도록 할 거고요. 관련돼 있는 세 개의 종목 매수 한번 들어가 보셔서 좋은 수익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이슈로는 원전주들 살펴봤는데요. 이 원전주들 최근에 눌리는 거는 지수에 대한 영향이고 앞으로 더욱더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원전주들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한전 KPS, 한전 기술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세 가지 이슈 섹터들 공부해 봤습니다. 하단 자막 참고하셔서 더욱더 자세한 전문가님의 투자 전략 그리고 오늘 방송에서 제공되는 하이라이트 종목들까지 모두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까지 살펴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공략주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그동안 전문가님이 방송에서 공략한 종목들 어떤 성과를 보였고 또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나가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생방송에서 이 주목해주셨던 하이라이트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생방송에서 제시해드렸던 종목들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을 제가 선별해서 제시를 해드리고 있고요. 제가 제시해드린 1차 목표가를 넘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전략을 통해서 수익을 누적해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도 시장과 상관없이 굉장히 좋은 상승에 대한 움직임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오늘 초반에 언급을 해드렸던 미래에셋 벤처투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이라이트 종목으로 제시해드리고 90%에 가까운 수익 구간까지 올라왔죠. 이렇게 개별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제가 제시해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제가 목표가를 달성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닌 추가적인 리뷰를 통해서 추가적인 전략도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 관련해서 수익을 한 번이 아닌 누적된 수익을 가능하게끔 만들어 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되어 있는 리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PSK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핵심은 저는 반도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AI 버블론이 다시 한번 나오면서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이 이번 주에 눌리는 구간이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와 관련해서 좋은 매수 기회가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PSK 같은 경우에 제가 8월 11일 생방송을 통해서 매수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렸고 하이라이트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렸고 단기 슈팅과 함께 93%가 넘는 수익 구간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말씀드린 대로 11월 구간부터 눌리는 구간이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구간은 저는 오히려 매수 기회가 다시 한번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관광학과 관련해서 상승에 대한 모멘텀, 실적이 상승에 나올 수 있는 모멘텀 훼손된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자, 처음에 나왔었던 상승 구간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PSK 같은 경우에 제가 제시해드린 자리가 상승의 정확하게 시작하는 자리였습니다. 지금의 구간도 마찬가지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121선 라인에서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눌리면서 밸류에이션적인 부분, 매력적인 구간까지 다시 한번 내려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PSK와 관련해서 수익을 가져가신 분들 혹은 신규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 현재 자리도 매수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번의 수익 아니면 신규 수익으로 충분히 매수 진입이 가능한 만큼 매수 한번 해보셔서 좋은 수익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FNS테크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FNS테크도 마찬가지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쪽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당연히 실적 상승에 대한 기대감, 모멘텀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월 26일 날 생방송을 통해서 제시를 해드렸고 40%가 넘는 상승 구간이 나오면서 당연히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자, 추가적인 상승 자리를 한번 보시면 제가 제시해드리고 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단기 슈팅 자리가 나오면서 5거래일 만에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눌리는 구간이 나왔고 11월 18일 재매수 시점 제가 생방송 리뷰를 통해서 제시를 해드렸고 단기 슈팅 구간이 또 한 번 나왔습니다. 두 번에 걸친 40%가 넘는 수익 구간이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세 번째 매수 자리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저점 라인 상승 추세 속에서 지지선 라인을 도달할 때마다 슈팅 구간이 나왔었던 만큼 기술적으로 지금 자리는 매수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FNS테크 같은 경우에 세 번째 수익 구간이 가져온 만큼 수익 보신 분들 혹은 오늘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 현재 가격으로 매수 진입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원익 QNC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1월 21일 금요일 생방송을 통해서 제가 제시를 해드렸고 이 종목 역시 상승 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제가 제시해드리고 나서 정확하게 바닥 자리에서 상승 자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눌리는 구간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고 매수 자리가 좀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원익 QNC 같은 경우에 제가 하이라이트 종목으로 11월에 제시를 해드렸지만 사실 7월에도 하이라이트 종목으로 매수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7월에 제시를 해드리고 슈팅 구간이 나왔고 큰 눌리는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11월 달에 재매수 시점을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 최근에 증권사에서 4분기 턴어라운드의 시작을 기대하면서 목표가를 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가격대 당연히 매수 전략을 좀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세 번째
번째 혹은 두 번째 혹은 처음으로 신규 자리로 진입하셔도 좋은 수익이 가능한 만큼 원익 QNC도 매수 전략을 한번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전략인 만큼 상승 구간 목표가를 달성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닌 지금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매수하시면 좋은 수익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오늘 리뷰해드린 3개 종목 매수 관점 한번 보시고 좋은 수익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방송에서 공략을 해주시고 큰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 PSK, FNS테크 그리고 원익 QNC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역시 하이라이트 종목 2가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함께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자료집인데요. 그동안 전문가님께서 연구하신 이 핵심 노하우들이 담겨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신청하시면 전부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바단 자막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생방송 말고도 오픈 채팅방 통해서 이 전문가님께서 공략해 주셨던 종목들 한번 리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오픈 채팅방 통해서 공략해 주셨던 종목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면 생방송에 제시해드렸던 종목들에 대한 리뷰만 해드리냐? 아닙니다. 자,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종목들도 신규적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생방송은 1시간이기 때문에 조금은 짧죠. 다른 거래 시간에서는 제가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종목을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시를 해드렸던 코칩 같은 경우에 MLCC라든지 슈퍼커패시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으면서 매수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코칩은 제가 제시해드리고 나서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단기 슈팅 자리가 나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핵심적인 MLCC 그리고 슈퍼커패시터 당연히 성장에 대한 모멘텀 있다. 그리고 실적 상승도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제시를 해드렸고 제가 제시해드리고 바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눌리는 구간이 나왔는데 저는 여전히 지금 자리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유지가 되는 만큼 매수 시점 다시 한번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1선 위 자리 지금 다시 한번 코칩 매수 한번 해보신다면 좋은 슈팅이 기대가 되고 있는 만큼 매수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종목들 제가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제시해 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제가 생방송을 통해서 오픈 채팅방 들어오신 분들에게 기법 자료를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조건 검색기를 쓰지를 않습니다. 조건 검색기는 실시간에 대한 이슈를 정확하게 반영을 하지 못합니다. 시장 이슈에 맞는 이슈에 미리미리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은 제가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생방송을 통해서 제시를 해드릴 거고요. 제가 오늘 제공을 해드리는 기법 자료를 통해서 그 종목에 대한 매수 시점만 혼자 스스로 정확하게 잡아보신다면 이러한 슈팅 구간을 시청자 여러분들이 잡아갈 수가 있습니다. 좋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 기법 자료, 상승하는 구간, 하락하는 구간, 횡보하는 자리에서 언제 매수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이 기법 자료 오늘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무료로 한번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종목과 함께 확실하게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기법 자료 오늘 꼭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어려운 시장 속에서 좋은 시장의 기회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픈 채팅방 통해서 공략해 주신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저희와 생방송 그리고 오픈 채팅방으로 함께 하시면서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방법 그리고 방송에서 제공되는 하이라이트 종목들까지 모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전문가님의 공략주 상승률 탑5 종목들 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번엔 급등포착 하이라이트 오늘의 공략주 시간입니다.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기다리셨을 시간일 것 같은데요. 바로 오늘의 공략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첫 번째 하이라이트 종목 뭔지 궁금합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하이라이트 종목 바로 한번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이라이트 종목명은 지슨 가지고 왔는데요. 자, 기사를 한번 보시면 지슨은 보안 쪽에서 상당히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쿠팡 사태가 좀 있습니다. 관련해서 개인 정보들이 좀 유출되는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지슨은 탐방 보고서를 통해서 그와 관련된 직접적인 수혜주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보안과 관련해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투자 포인트로 들어가 보면 지스는 보안 솔루션 전문 업체입니다. 특히나 도청 보안 부분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이 98%로 거의 독점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대통령실이라든지 국회, 검찰청 위주로 현재 수주를 좀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도 용산에서 이전을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도청, 보안과 관련된 부분의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와 관련해서 충분히 좋은 성장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불법 촬영과 관련해서 몰카 탐지와 관련해서 국내 시장 점유율 60%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내년도 예산 편성액이 증액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내년의 실적 성장이 크게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보안 솔루션과 관련해서 시장에 대한 주목도가 조금 떨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확실하게 실적 성장이 나올 수 있는 개별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도 봤을 때 올해까지는 조금은 아쉽겠지만 내년의 성장, 내년 이익 성장을 봤을 때 PER 5배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스펙 상장을 통해서 하락 구간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재차 상승자리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구간은 저는 상당히 매력적인 저가 매수가 유효한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별적으로 보안 솔루션과 관련해서 모멘텀이 유효하고 지금의 저평가 영역이라고 한다면 매수 전략으로 꼭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매수가는 1,856원 제시를 해드렸지만 현재 가격 매수 유효하고요. 1차 목표가 2,200원으로 확실하게 좋은 수익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하이라이트 종목은 바로 지슨이었습니다. 매수가 1,856원, 그리고 목표가는 2,2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히든 종목 시간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히든 종목의 종목명은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종목명과 함께 목표가까지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뭔지 힌트 살짝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두 번째 하이라이트 종목, 히든 종목인데 힌트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 하이라이트 종목은 최근에 눌리는 구간이 좀 강하게 나오면서 저가 매수의 기회가 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기사를 한번 통해서 보시면 중장기적으로 성장 모멘텀과 주주 환원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IBK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보고서를 좀 내고 있고요. AI를 기반으로 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최근에 출시를 했는데 관련해서 좋은 성장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가져온 두 번째 하이라이트 종목은 클라우드 기반의 IT 솔루션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쉽게 AI 소프트웨어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분기 실적을 한번 보시면 매출은 전년 대비 15.8% 성장하는 모습을, 영업이익은 31%나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AI 소프트웨어, 특히나 클라우드 기반의 AI 소프트웨어를 성장을 기반으로 상당히 좋은 실적 상승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구축형 클라우드 기반 데스크톱 가상화 솔루션에 대한 성장이 굉장히 크게 나오면서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을 했지만 11월에 GPU 기능을 탑재한 AI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추가적인 실적 모멘텀을 또 하나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한 모멘텀을 기반으로 실적 상승이 나오게 되고 실적 상승을 기반으로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MS 오피스, 시청자 여러분들이 자주 쓰시는 엑셀이라든지 파워포인트, 워드와 관련된
관련해서 AI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낸 문서를 AI가 자연스럽게 바꿔주는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 당연히 쓰임새가 상당히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것을 제공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기본의 본업과 함께 좋은 실적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상반기에도 매출은 40%, 3분기까지 40%가 넘는 상승, 그리고 영업이익은 19%가 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실적 성장을 동반하고 있는 AI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주가가 눌리는 자리가 나오고 있죠. 특히나 11월 기점으로 AI 버블론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반도체 종목들도 하락폭이 굉장히 컸지만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도 하락폭이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실적을 동반을 하고 있고 저평가에다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구간은 저는 매수 기회가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매수가는 5,72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지만 오늘 시장에서도 하락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으로도 저는 진입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좋은 매수 기회가 온 종목인 만큼 큰 상승과 함께 좋은 수익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목명과 목표가는 지금 하단 참고하셔서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바로 한번 공개해 드릴 테니까 기법 자료와 함께 수익이 확실한 이 종목 한번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하이라이트 종목, 히든 종목인 만큼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히든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목표가는 하단 자막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